전라남도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파행을 맞았던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가 13일 오후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8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수감기관의 업무 파악 부족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감사 중지가 불가피해서 오늘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속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11대 의회 들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가면서 상임위 차원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부터 위원회 소관 실효국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준비가 너무 미흡해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담당 국장님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업무 파악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숙지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예매함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상임위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를 하는 우리 감사기관에서 집행부의 보고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끝내야 감사를 잘한 것인지 저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갑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감사기관에서 곤란한 질의를 하게 되고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막말이고 갑질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허위로 제보를 하고 이렇게 신성한 이 감사장의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꼬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아무쪼록 제차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우리 문동식 국장님은 전라남도의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이신 만큼 그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은 우리 한건석 위원님부터 8일날 질의하다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방만한 운영으로 도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삭감되었고 지난 추경안 심사 시에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한 도장애인복지관 활성화 대책안을 살펴보면 복지관 부대시설을 연차적 폐쇄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부대시설을 활성화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늘려도 부족한데 기구를 축소하겠다. 나주 시민이 주로 이용하므로 나주시에서 별도 설치 운영토로 유도하겠다. 나주 시민도 동의입니다. 또한 공동생활과정은 우선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내용이던데 문제점이 있으니 기구 축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과연 올바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의회 상임위원회에서요 솔직하게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적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가 봐보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도장애인 복지관이 나주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주에 있기 때문에 나주 시민들이 이제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좀 맞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도장애인 복지관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어쩌면은 도장애인 복지관의 무역론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나름대로 좀 고민하는 나머지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그렇죠. 활성화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자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미설립된 시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촉구하고 도 장애인 복지관은 기존의 복지 서비스 제공도 유지하면서 정책, 연구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을 촉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출신 이보람입니다. 국장님 사무감사 전에 먼저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이 도청내 국장님들 얼굴 보기가 도지사님 만나기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본 의원은 그런 경험을 2번이나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 국장님하고 한국병원 문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 오후에 제 방에 같이 만날 분이 계시니 와달라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거 잠깐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말이 제 방에서 제가 이제 뭐 같이 이제 뵙자고 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런 거죠. 네. 그랬으면 제가 방에 손님이 와 있다고 했으면 제 사무실로 오셔야 되는데 제 사무실로 여기 손님이 계시니까 와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과장을 보내겠다고 하고 과장을 보냈어요. 굉장히 불쾌했지만 뭐 사무실 가지고 만나는 장소 가지고 신랑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참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데 다른 제 말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질문에만 답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도 음식 큰잔치와 관련된 설명을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질문사항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 국장님이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체 위원회가 설명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 과장님을 보내서 또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보건복지 분야, 우리 도의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복지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과 대화하기를 이렇게 꺼려하신다면 과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장님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입장 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드릴까요? 네. 지금 이제 간담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까지도 보면은 물론 제가 할 때도 있고 그랑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들도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제가 가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걸 이제 담당 과장이 그러면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면 간담회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정식 예를 들면 제가 가다든지 아니면 또 제가 또 나름대로 다른 일이 없었다는 제가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앉으면은 출근해가지고 퇴근하기 전까지 어떻게 시간이 간지 모르게 가는 것이 하루하루 일과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설명하고 오시라고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받아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간담회를 꼭 예를 들면 뭐 과장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회가 열리거나 이랬을 때만 국장님은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감을 느끼고 다른 경우에 의원님들이 대화를 요구할 때는 그렇게 그 큰 비중으로 생각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그런 것보다도 아까같이 과장이 가서 답변 저는 다른 일보다는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답변이 필요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덤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다른 것과 관계없이 저도 나름대로 A를 표명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이나 할 때 일부러 들리고 또 예를 들면 시간이 있으면은 어떻게 계신다 한다면 이야기가 들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나름대로 그러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회 열리기 전에 잠시 와서 인사하고 이런 부분 문제가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 의회와 소통을 좀 많이 하십사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전남의 고령 인구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21.8%에서 21.9%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최근 통계죠. 예. 그리고 이런 고령 인구 비율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예정이죠. 아마 이대로 나간다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1년에 한 0.4% 정도 올라가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네. 2045년에는 한 40% 이상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그 전남의 노인복지 정책은 확대돼야 되겠습니까? 축소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그에 맞춰서 가야겠죠. 확대돼 나가야 되겠죠. 예. 노인복지 정책 중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일몰제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뭡니까? 네, 그거는 지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시행 이전에 기존 등급자에 한정된 제가 노인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몰제를 되지 않게, 예를 들면은 신규 등급 예자까지도 포함해서 이왕이면은 이게 연착륙이랄까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충돌 현상이 나왔고요. 하지 않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몰제를 시행하려고 했다 그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08년 7월 1일 이전 대상자에 대해서만 국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노인까지도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단지 08년 7월 1일 이 장기요양 수급자 외자만 해당을 하고 있어서 점점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일몰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지침과 그리고 지금 우리 전남이 처해 있는 상황과 이거에 맞춰서 이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도에서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 자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형 헬기입니다. 중형 헬기. 중형 헬기요? 예, 예.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소방서 말고 저희들이 이제 한국병원에 국립중앙의료원 이탁에서 하고 있는 헬기는 자원 같은 경우 재원 말씀하시죠? 네. 예, 재원은 기장이 한 4,600km 정도 되고요. 최대 항속 거리가 한 416, 조종사가 한 2명. 아니 보유 현황이요. 보유 현황. 그건 중형 헬기는 한 대 있죠. 네. 한 대 있죠. 네. 그리고 소방본부에 또 몇 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2대 있고 네. 해병에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병에 4대 있고. 예. 네. 우리 전남에서 운영할 수 있는 헬기에 대해서 전체 다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이 7대가 있습니다. 네. 선박이 한 198척. 행정사무업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감사에 대한 질의를 국장의 답변이 전혀 없어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지도 못하고 숙지하지도 못하고 전혀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참고 두고 보다가 너무나 이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국장이 업무보고 받는 그런 자리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재를 제가 좀 했죠. 너무나 우리는 이번에 11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수차례 거쳐가서 나름 준비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좀 더 준비를 해서 13일 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기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통합뉴스 김이었습니다.